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4 지방선거가 5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참 일꾼을 뽑기 위한 유권자들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3선 제한 규정으로 현직 단체장의 출마가 불가능한 선거구에서 후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대학 입시부터 지방대학의 의예과 등 인기학과들이 해당 지역의 고교 졸업생을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하는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3호지구 간척지 양도 양수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전라남도 최대 현안인 솔라시도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중국과 동남아 노선이 잇따라 신설되면서 무안국제공항이 개항 이래 최대 여객수를 기록했습니다. 광주 MBC는 신년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정치 분야입니다. 올 6월에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올해 특히 더 신중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6월 4일로 예정된 지방선거가 5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년마다 주기적으로 치르는 선거지만 올해는 특히 선택의 무게가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먼저 안철수 세력의 등장은 민주당 독점에서 경쟁 구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로선 선택지가 넓어지겠지만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부담과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합니다. 옛날에는 아주 민주당 공천만 받아볼다고 하면 무조건 되었잖아요. 광주 지방에서. 근데 지금은 조금 틀리겠죠. 아무래도. 이번 선택의 결과가 2016년 총선이나 2017년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호남인의 소외감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위로가 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 위축된 호남 정치를 복원할 사람이 누구인지 일꾼을 자처하는 후보들 가운데 진짜를 골라내는 일도 유권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공약을 보긴 하지만 그 사람이 이때까지 했던 행동들이나 말들을 좀 종합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직선제가 부활한 지 올해로 꼭 20년째. 성년을 맞은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성숙하려면 유권자들의 선택부터 현명해야 합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 당직자들이 국립 5.18 묘지 참배로 새해 업무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늘 오전 김한길 대표와 지도부 등 1000여 명의 당직자들이 5.18 묘지를 참배하고 새해 각오를 다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광주시당도 당직자 50여 명이 5.18 묘지를 참배하고 6.4 지방선거 승리 결의를 다지기로 했습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어제 오후 5.18 묘역에서 시무식을 갖고 동네별로 연좌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6.4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선 제한 규정으로 현직 단체장의 출마가 불가능한 선거구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3선 연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은 전라남도지사와 목포시장, 광양시장, 완도군수 등 4곳의 선거구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후보들이 일찌감치 선거체제에 들어가 조직을 가동하는 등 초반 기선 잡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후보가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무안국제공항이 지난해 개항 이래 최대 여객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물론 동남아에까지 신규 노선이 잇따라 개설되고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항공복합산업지구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개항 8년째를 맞아 기지개를 켜는 무안공항의 전망, 문현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3년 무안공항의 성적표입니다. 1260여 편의 항공기가 뜨거내렸고 탑승률은 70%, 여객수는 13만 3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지난 2007년 공항이 문을 연 이래 최대 여객을 기록했습니다. 7개 신규 국제 노선이 취항했고 중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새해에는 전기 노선과 전기성 전세기 노선 N7개 노선이 추가로 개설돼 여객 20만 명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간 소형 항공사 설립도 올해 구체화됩니다. 관광 성수기에는 동남아, 일본, 중국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지 여건에 따라서 부정기 전세기를 추가로 유치하는 등 무한 국제공항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 무안공항 활성화 전략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공항 일대에 항공물류와 정비, 훈련센터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남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다시 추진됩니다. 또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 고속철도 건설 2단계 사업이 지난해 말부터 사전 타당성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광주공항의 국내선 이전도 내년 호남 고속철도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광주공항 국내선은 김포 노선 하루 7편, 제주 10편, 전라남도는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항공 수요가 줄게 돼 이들 국내선의 무안공항 이전은 불가피하다며 느긋한 표정입니다. 다만 군 공항을 국내선 이전과 묶어 처리하려는 광주시 의도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만년 적자 공항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무안국제공항. 개항 8년째를 맞아 하늘에는 항공기로 가득 차고 주변에는 항공 관련 산업들이 북적이는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라남도의 최대 현안인 관광 레저용 기업도시 솔라시도 조성 사업이 제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솔라시도 3호지구 간척지에 대해 사업 시행업체인 서남해안 레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양도 양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땅값은 간척 농지 가격으로 결정이 됐고 3.3제곱미터당 3만 원 손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4월까지 3호지구 간척지 양도 양수 절차를 마치고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대학 입시부터 비수도권 지방대학은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방대 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고교 출신은 의대, 법대 등 지방대의 인기학과에, 지방대 졸업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 지방의 인기 대학원에 각각 진학할 기회가 확대됩니다. 지방대 육성법은 또 공무원을 임용할 때 지역 인재가 일정 비율 이상 뽑히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 채용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해돋이 명소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모두들 가슴속에는 새해 새로운 각오와 희망이 가득 찼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2014년) 첫 태양이 복숭아빛으로 구름을 물들이며 곱게 등장합니다. 새해 첫날, 어두운 새벽이 아침으로 바뀌는 장면은 언제나 사람들 마음속에서 새 소망과 새 희망을 깨워냅니다. 정말 좋죠. 올해 소원 성취하면서 마음복을 빌면서 우리 식구들 다 건강하게 소원 빌었습니다. 작년 한 해에 저희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올 한 해 서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예쁜 아이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마의 해, 힘찬 시작을 위해 새벽잠을 떨쳐내고 무등산에 오른 사람들은 호기로운 환호성으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여수 오동도와 향일암, 고흥 남열 해수욕장 등 다른 해맞이 명소도 인파로 붐볐습니다. 남보다 빨리 해를 맞이하려고 해남 땅 끝에서 첫 태양을 기다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청말띠의 해입니다. 첫 해돋이를 본 사람들은 청마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뛰어오른 한 해가 되길 다 함께 기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충북 오송에서 광주 송정까지 182km에 걸친 호남고속철도 공사가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호남고속철도 공사의 공정률은 77.8%로 오는 6월이면 선로와 노반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고 하반기부터는 차량 시운전과 함께 운행 시스템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또 현대 로템에서 총 220량을 제작하고 있는 호남고속철 개량형 KTX도 현재 23.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50량은 올해 말까지, 나머지 70량은 내년 상반기까지 납품됩니다. 파업이 끝난 철도 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했지만 여객과 물류의 차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광주와 목포에서 서울로 가는 호남선과 여수에서 서울로 가는 전라선의 경우 KTX 열차는 70%,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68%, 물류열차는 32%의 운행률을 당분간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업무에 복귀한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문제로 열차 정상 운행은 이번 달 14일부터 가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된 가운데 올 한 해 공공기관의 이전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전파연구원 등이 사업 공사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한전 등의 기관이 신사업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이 오는 11월쯤 본사를 혁신도시로 옮기기로 하는 등 이전 대상 16개 기관이 순차적으로 혁신도시 신사옥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한편 혁신도시 부지조성공사는 100% 완료됐고 조경공사와 신호등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역에서 현 정부 퇴진과 특검 실시를 주장하며 분신한 40대 남성이 어제 결국 숨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광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고가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역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찍은 사진입니다. 40살 이남종 씨가 서울역 고가에서 분신한 건 이날 오후 5시 30분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퇴와 특검 실시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며 시위를 하던 이 씨는 경찰에 전화해 분신을 예고했습니다. 이 정도면 좀 힘들죠. 3대 화상에 이제 98%면 기도까지 탄 거죠. 기도 화상까지 있는 거죠.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하자 몸에 불을 붙인 이 씨는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어제 아침 8시쯤 숨졌습니다. 분신 당시 이 씨는 온몸에 쇠사슬을 묶어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고 나중에 발견된 이 씨의 수첩에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부도 묻기 힘든 상황입니다. 라는 내용의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프랭카드를 특검 실시, 박근혜 사퇴 이 두 가지를 프랭카드로 걸었고요. 그다음 그걸 외치는 것도 그걸 외치면서 분신을 했고요. 어머니와 함께 광주시 우산동의 한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이 씨는 퀵서비스 배달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6일 광주에서 렌터카를 빌린 이 씨는 분신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서울로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6일 날 빌렸는데 26일 날은 광주에 있었고 30일 날인가 올라간 것 같아요. 다시 서울로. 경찰은 현재 유족들을 상대로 이 씨의 생전 행적과 분신 동기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 씨가 특정 단체나 노조 등에 소속돼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 씨는 한강 성심병원에 안치돼 있으며 광주와 서울의 시민단체들이 이 씨의 장례 일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보일러를 수리해주겠다고 속인 뒤 기름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45살 홍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 씨는 지난 7월 13일 광주 북구 용강동의 63살 송모 씨의 집에 보일러 점검을 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밸브 고장으로 기름이 유출됐다고 속여 보일러통에 남아있던 시가 40만 원어치의 등유 80리터를 훔쳐 달아나는 등 4개월 동안 4회에 걸쳐 시가 80만 원어치의 등유 700리터를 훔친 혐의입니다.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국비 지원 예산이 각각 3조 1,573억 원과 4조 7,989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국회가 2014년도 정부 예산을 확정한 결과 광주시의 국비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25%가량 늘어난 3조 1,573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전라남도의 국비 지원 예산은 광주 안도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 등이 확보돼 작년보다 15%가량 증액된 4조 7,989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광주의 탄소은행제가 상업용 건물로 확대 시행됩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초중고교 300여 곳을 대상으로 탄소은행제 시범 사업을 한 데 이어서 올해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상업용 건물과 대기오염, 폐수배출 산업체 건물 등으로 탄소은행제 참여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부문의 건물로 탄소은행제를 확대 시행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을 평가해 조명기구 교체 사업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 500여 학교에서 방학 기간에 겨울 학교가 운영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기초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500여 곳에서 1,100여 명의 교사와 대학생 강사 등이 참여하는 방학 중 겨울 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겨울 학교는 학급당 40시간으로 운영되며 8시간 범위 내에서 체험 중심 학습과 캠프 등 학교별 자율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올해 광주 지역 아파트 시장은 풍부한 입주 물량 덕분에 거래량이 늘고 가격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광주시 아파트 단지 현황에 따르면 올 한 해 광주 지역에서 입주 예정인 신규 아파트는 30개 단지 11,900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시기별로는 전체 입주 예정 물량의 3분의 2가 봄, 가을 이사철에 몰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면 아파트 매물과 거래량이 늘고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가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2,300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창업과 경영 개선을 위한 구조 고도화 자금 300억 원과 중소제조업체의 경영 안정자금 2천억 원입니다. 경영 안정자금은 모레부터, 구조 고도화 자금은 17일부터 광주시 경제고용진흥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광주시는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이자의 일부인 2%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이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광주시 체육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 개장한 시청 스케이트장에는 열흘 만에 2만 명이 넘는 입장객이 몰렸고 주말에는 하루 평균 3천 명이 방문했습니다. 특히 가보년 새해를 맞아 축하 콘서트가 진행돼 가족과 함께 스케이트장을 찾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광주시가 오늘 오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시무식을 갖고 한 해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서 강운태 시장은 참석한 직원 모두와 릴레이 악수를 하며 올 한 해를 희망과 비상의 해로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할 예정입니다. 시무식에 앞서 강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5.18 국립묘지와 현충탑을 찾아 신년맞이 참배에 나섭니다.